제28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쇼난과 세레소 오사카이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가와사키 원정에서 4대0 깜짝 대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쇼난인데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오히려 실점이 늘어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세레소와의 상대 전적은 1승 1무 4패로 열세이지만 최근 두 경기만 놓고 보면 1승 1무로 오히려 우위인 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8월 세레소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뒀던 쇼난이고 이 미드필더 다나카 선수가 부상 여파로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공격수 마치노 슈토 선수가 두 경기 4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치노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쇼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J리그에서 실점이 3번째로 많은 쇼난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비력은 물음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와 크로스 패턴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쇼난이기 때문에 이 크로스와 세트피스 패턴을 살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레소 같은 경우에도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7골을 넣고 있는데 쇼난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크로스 패턴으로 6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세레소의 강력한 측면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애를 먹을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도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라와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세레소이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원정에서 수비력이 상승이 되는 세레소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야마다 선수와 이누이 타카시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토종 공격 자원들의 이 부상 여파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중원 2선 자원 쪽에서 키요타케 선수와 마이쿠마 그리고 오쿠노 선수가 제 몫을 해주면서 공격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세레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 데다가 이 타가트 선수가 최근에 부진했었는데 그래도 리그에서 첫 골을 신고를 하면서 타가트 선수가 최전방에서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측면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쇼난의 경우에는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니지만 직전 가와사키를 상대로 깜짝 4골을 넣으면서 4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쇼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공격수 마치노 슈터라는 공격수가 두 경기 4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쇼난의 공격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세레소의 경우에도 측면 공격은 강하지만 수비력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쇼난이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다는 부분에서 세레소의 측면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세레소 역시 측면 공격이 강한데 쇼난은 측면 수비가 약한 팀이기 때문에 세레소 역시 측면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레소가 용병 공격자원들의 부진과 국내 공격자원들의 부상 여파가 있지만 2선과 중원, 측면 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약적으로 쇼난에게 밀릴 것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두 팀 모두 나란히 연승, 상승세를 탔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과 시미즈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삿포로 원정에서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3백 수비가 살아나면서 J리그 최수 실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력이 올라온 것이 가시와인데 홈에서는 실점이 늘어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시미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4경기에서 1무 3패로 시미즈를 상대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무승부까지 노리는 근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득점 패턴이 스루패스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가시화를 상대로 노출을 할 경우에는 스루패스 한 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점 패턴을 보시면 전체적인 실점은 많지 않지만 세트피스로 무려 7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 가시화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사비오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수 호소야 마오 선수 역시 삿포로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부진했던 공격 자원들이 이 삿포로를 상대로 골고루 골맛을 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4경기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가시화인데 삿포로를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도쿄와의 홈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올 시즌 홈에서 0승 3무 4패인 것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2승 3무 2패로 원정 성적이 더 좋은 점이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리그 3연패가 없었다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도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패턴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이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한 골밖에 없기 때문에 시미즈가 강점인 측면 크로스 패턴을 살리지 못한다면 가시아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 상황에서 측면 크로스 패턴에 의한 실점이 많은데,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패턴으로 3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미즈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수비를 공략함에 있어서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미즈가 용병 공격수 티아고 산타나 선수가 최근 2경기에서 한 골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에 까를리뇨스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용병 자원들이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비벼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4-2 포메이션에서 측면에서의 크로스, 티아고 산타나의 뚝배기와 마무리 패턴이 주요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의 공격수 오세훈 선수 역시 꾸준히 교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 실점이 3번째로 많은 시미즈이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고, 득점력 역시 최소 득점 공동 4위이기 때문에 공격력 역시 신통치가 않습니다. 측면 수비수 하라테루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측면 공격에 있어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시미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공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가시아 레이솔의 우위가 그려지지만 조금의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가시아가 올 시즌 3백 수비가 상당히 탄탄한데 J리그에서 실점이 2번째로 적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아가 홈에서 근소하게 실점이 늘어나고, 최근에 주전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결장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은 출전 여부가 변수로 보여집니다. 가시아는 올 시즌 세트피스로만 7골을 실점을 했을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데, 시미즈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닙니다. 시미즈의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측면 공격, 4-4-2 포메이션 특유의 측면 공격이 강점인데, 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기 때문에 가시아가 세트피스에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시미즈의 측면 공격을 충분히 막아내면서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 쪽에서 가시아는 최근에 주춤했던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삿포로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시미즈가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다는 부분과 가시아와의 원정 4경기에서 3승 1무로 좋은 기억이 있고, 시미즈가 최근 승리는 없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데다가 용병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투폴로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이와타와 요코마리 경기인데 이와타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이 이변을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타가 빗셀곱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챙겼는데 홈과 원정에서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코마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019년 맞대결이 마지막 맞대결인데 당시 0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이와타이고 세트피스와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올 시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9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데 요코마리가 J리그에서 측면 크로스 패턴에 의한 득점이 가장 많은 10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른쪽 측면 자원인 스즈키 유토 선수가 6경기 1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 공격 자원인 파비안 곤잘레즈와 이 토종 공격 자원 오스 유키가 최근에 나란히 5경기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즈키 유토가 침묵을 한다면 이와타가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이와타이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원정 경기에서 2승 2무 3패로 홈 경기 6승 2무 0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외국인 공격수 안델손 로페즈가 6경기 징계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델손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고 공격수 엘바르라는 외국인 자원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특유의 원정에서의 나쁜 경기력이 나온다면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플레이메이커 마르코스 주니오르 선수가 직전 경기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이 된다면 안델손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토종 공격수인 니시무라 선수와 나카가와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델손 선수의 공백이 꽤나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요코마리의 원정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팀의 체급이나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요코마리의 승리가 그려지지만 조금의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요코마리의 최다 득점 공격수 안델손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최전방 골 결정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요코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토종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쁜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외국인 공격 자원들이 결정이 된다면 골 결정력에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코마리이고 올 시즌 원정 성적이 홈 성적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에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점 상황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요코마리인데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공격 패턴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세트피스로 넣었기 때문에 이와타가 의외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요코마리가 J리그에서 득점 선두에다가 측면 공격 크로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 패턴에 의한 실점이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통계를 보시면 주황색 부분이 크로스 패턴에 의한 득점인데 요코마리가 10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실점적인 측면에서는 이와타가 크로스 패턴으로 무려 9골을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크로스 패턴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요코마리의 플레이메이커 마르코스 주니오르 선수가 직전 경기 벤치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이 된다면 그래도 요코마리 특유의 화력이 어느 정도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번 경기는 이와타이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인천과 성남의 경기인데 인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최근에 5경기 3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포항 원정에서도 0대2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리그 6경기 4무 2패 승리가 없습니다. 실점이 무려 11골이나 되고 있는데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강점이었던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오반석 선수가 결정이 되고 있고 윙백 김보섭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여름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중원과 수비 쪽의 공백이 예상이 되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것이 인천이고 그래도 3월 성남 원정에서는 1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FA컵을 주중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FA컵을 치렀던 성남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점도 인천에게 근소하게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의 FA컵 원정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중에 FA컵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심한 것이 성남이고 최근 그래도 K리그 경기에서는 두 경기 1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FC와 함께 K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성남이고 수원 삼성과 함께 득점이 가장 적은 것이 성남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수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신예 수비수 김지수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인천 출신의 구본철이 두 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친정팀의 비수를 꽂을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권한규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수비수 마상훈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성남 또한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모처럼 휴식을 취한 인천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성남에게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FA컵을 치른 성남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체력적인 부분에서 열세가 예상이 됩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했는데 연이은 경기 소화에 따른 체력 누수와 부상자 발생에 따라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렸던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처럼 일주일간 휴식을 취한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 특유의 조직적인 끈적한 압박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성남이 리그에서 1승 1무 상승세를 탔다고는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최근에 성남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구본철이라는 공격수 미드필더가 다름 아닌 인천 출신이라는 점에서 인천 수비진이 구본철을 상대함에 있어서 충분히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점도 인천으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전방 골 결정력에 있어서 주포 무고사가 있는 인천이 한 수 위라고 보여지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성환 감독과 선수단이 추첨을 통해서 홈팬들에게 제주 항공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인천 특유의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체력적인 우위와 무고사의 골 결정력 우위, 홈팬들의 응원을 고려하면 인천의 신승이 그려지고 인천 특유의 무자비 면모와 최근의 성남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까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인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사간도스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인데 무패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간도스가 가시마 원정에서 4대4 난타전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 무승부가 9차례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것이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바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5경기 1무 4패로 열세인데 이 4패 모두 한 골차 아쉬운 석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간바 오사카만 만나면 작아졌던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J리그에서 실점이 3번째로 적은 것이 사간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사간도스이고 홈 경기에서만큼은 실점이 가장 적은 것이 이 사간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득점 패턴으로는 세트피스가 강점으로 꼽히는데 무려 8골이나 세트피스로 집어넣고 있는 사간도스이고 크로스 패턴 역시 5골로 적지 않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가 10경기 만에 가시마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점 패턴으로는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의 측면 공격에 의해서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J리그 평균 점유율이 7위로 의외로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3백 수비를 보여주는데 상대에 따라서 적극적인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 사간도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바 같은 경우에는 세레소 오사카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직전 주중 산프이로전이 취소가 되면서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간바 오사카이고 베테랑 공격수 우사미 선수가 십자인대 파열이 됐기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빠져있는 것이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후쿠다 선수와 쿠라타 선수, 우리나라의 주세종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서 공백이 조금은 예상이 되는 간바 오사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바 오사카 역시 사간도스와 마찬가지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밖에 없기 때문에 사간도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간바 오사카가 의외로 좋은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수 레안드로 페레이라 선수가 3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득점이 8경기째 없기 때문에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비수 권경원 선수가 3백 수비 한 축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점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사간도스 쪽 배당이 너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사간도스가 홈에서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가시마 원정에서도 무려 4골을 넣어주면서 4대4 무승부를 기록을 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간도스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은 맞지만 사간도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직전 가시마전에서도 코너킥 세트피스로 2골을 넣은 만큼 만약에 사간도스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공격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간바 오사카가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데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간바 오사카가 사간도스와의 맞대결에서 상대 전적면에서 압도적인 우위, 천정 면모를 보여주면서 세트피스에서도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사간도스를 상대로도 승점 1점 이상의 경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중에 산프이로전이 취소가 돼서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는 간바 오사카이고 사간도스가 올 시즌 무승부가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바 역시 핵심 공격수 우사미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고 외국인 용병자원들의 부진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간도스 특유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바가 공격수들의 개인 드리블 돌파에 의한 득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드리블 돌파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3백 수비가 1대1 수비 능력이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가 개인기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저득점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대구와 포항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5경기 3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주중 FA컵을 치렀는데 대전 한국철도와의 FA컵 원정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4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0승 4무 3패보다 홈발을 제대로 받는 것이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포항과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패턴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홈에서만 5골을 넣어주고 있었던 공격수 고재현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중에 세징야 선수를 비롯해서 주축 자원들이 대거 FA컵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이 대구인데 그래도 최근에 에이스 세징야 선수를 필두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징야가 부상 복귀 이후에 5경기 3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 허용준 선수가 성남전 FA컵 경기에서 2골 맹활약을 하면서 2대1 역전승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허용준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늘어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박찬용이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비수 그랜트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핵심 미드필더 신진호는 여전히 부상 여부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지난 대구와의 맞대결에서 골을 넣었던 고영준이라는 2선 공격자원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포항이 조금은 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주중 FA컵 경기를 치렀지만 연장 접전을 펼친 대구가 체력적인 열세는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구의 경우에는 원체 홈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좋은 팀이고 최근 포항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10경기 3승 6무 1패로 대구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압박이 뛰어난 팀인데 압박을 거는 팀을 상대로 역습 공격도 날카롭기 때문에 대구는 에이스 세징야의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세징야를 필두로 한 역습이 위력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항 역시 맘먹고 역습을 때리면 정재희 같은 빠른 자원을 앞세운 역습이 날카롭기 때문에 양팀 둘 중 한 팀이 역습을 노린다면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전력 누수별에서 대구가 홈에서 강한 고재현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누수가 없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박찬용이 징계로 결정이 되고 미드필더 신진호와 고영준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포항이 조금은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골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FA컵에서 성남을 상대로 허영준이 2골로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외국인 공격수 모세스 역시 최근에 골은 없지만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승대, 정재희, 허용준 같은 자원들을 앞세운 역습을 친다면 대구가 무리해서 압박을 걸 경우에는 역습 한 방으로 포항이 재미를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구 특유의 홈발과 세징야의 좋은 컨디션,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 전력 누수면에서 우세한 점을 고려하면 대구의 신승이 그려지고 포항이 근소한 체력적인 우위와 직전 맞대결 아쉽게 극장골을 내주고 무승부를 거둔 것을 고려하면 팽팽한 무승부도 그려졌지만 만약에 포항의 고영준이나 신진호 같은 핵심 자원들이 깜짝 복귀를 한다면 포항 역시 직전 성남과의 FA컵 경기에서 시즌 첫 역전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대구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강원과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강원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수원 삼성과 이미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FA컵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원정을 떠나서 0대2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강원이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는데 10경기 중에서 무려 6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 3승 1무 4패로 원정에서의 0승 4무 2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이 강원이고 지난 K리그 맞대결에서는 수원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디노와 이정엽이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굉장히 뼈아프고 여기에 공격 자원인 강지훈 선수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빈 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가 최근에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영이 만약에 출전이 가능하다면 중원에서 무게감을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과의 FA컵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4경기 3승 1무 무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0승 3무 3패로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부분이고 공격수 오연규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전 공격수 김건희 선수 역시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측면 수비수 김태환 같은 경우에는 23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측면 쪽에도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중 FA컵에서 강원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외국인 공격수 그로닝이 모처럼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선제골 과정에서도 센스 있는 공 흘리기로 선제골에 기여를 했던 그로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강원전에서도 출전 기회를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공격수 전진우라는 공격수가 리그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진우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는 강원이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이 최근 10경기 중에서 무려 6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직전 FA컵 맞대결에서도 다름 아닌 수원 삼성에게 0대2로 패한 강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제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이병근 감독 체제에서 확실히 공수 간격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박건하 감독 시절보다는 상당히 호전성과 전진성이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또한 최전방 골 결정력에 문제가 컸지만 전진우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 공격수 그로닝이 강원과의 FA컵 경기에서 마스골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강원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로닝 같은 경우에는 이병근 감독이 요구를 했던 이 최전방 공격 자원의 연계 플레이가 부족했는데 FA컵 경기에서는 득점뿐만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서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로닝 선수가 중용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수원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점과 강원이 홈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좋은 점을 고려하면 강원 사이드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은 되지만 최근 경기력과 직전 FA컵 맞대결에서의 흐름을 고려하면 수원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강원의 단통패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8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연속 승무패 적중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4연속 적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